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엔지니어링 세션 발표를 맡은 김진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연구소에서만 이렇게 연구 개발 업무만 수행하다가 이렇게 대외 부문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발표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오늘 금요일인데도 그리고 5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열정을 이어주신 여러분들을 보니까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취업 준비를 한 지 얼마 안 됐던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자폐아라는 행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준비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와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성장 얘기를 좀 넣기 위해 노력해 보았으니까요. 많은 정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호기심으로 완성되는 차량 개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직무 소개와 제 성장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발표자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직무 소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직무란 어떤 것인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이 직무에서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로 어떻게 성장하였는가에 대한 제 개인적인 회사에서의 얘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를 움직이게 하는 호기심. 조용하지만 달리고 있는 김진현 연구원입니다. 저는 21년 3월에 입사를 하였고요. 작년 9월까지는 버추얼 형상 모델 개발이라는 직무를 수행을 했어요. 작년 9월까지는 이 현대자동차의 버추얼 차량 개발을 위한 이제 데이터 운영이나 관리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새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조직도 확대되고 제 직무 또한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라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21년 3월에 입사했지만 사실 제가 이 입사를 할 때 저희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라는 사업부가 같이 첫 발을 내디딘 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기수라는 개념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첫 기수라는 연구원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하고 담백하게 직무 얘기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 얘기를 키워드로 드리자면 네, 저는 1, 2학번이고요. 그리고 창원이라는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그리고 제가 수영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희 연구소 자랑을 조금 하자면 저희 연구소가 체육시설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고 정말 원 없이 많은 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MBTI도 아직 유행이라서 넣어봤는데 저는 환영받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자랑스러운 인프피입니다. 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디지털 엔지니어링이란 무엇인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브릿징 유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바로 저희 본부의 슬로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장에 저희 직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모두 담겨 있다고 해도 저는 좀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특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요새 이 산업군에서 정말 약간 그 핫한 키워드잖아요.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이 연구개발 본부의 모든 데이터를 디지털이라는 매개체로 초연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와 그리고 직무는 계속 뒤에서 설명드릴 거라서 저는 이 페이지에서는 좀 U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보고 싶은데요. 저희 직무에서 저희들이 연결하고자 하는 주체는, 그리고 대상으로 하는 주체는 바로 이 차를 구매해 주시는 고객님들 뿐만 아니라 그 앞서서 이 차량을 연구 개발하시는 저희 연구 개발 임직원 모두가 저희가 대상으로 그리고 디지털로 연결하고자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란 연구 개발에서 어떤 것인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구 개발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크게 3가지 권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R&D 데이터 허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개발 프로세스, 마지막으로 업무 환경입니다. 이 차를 개발할 때는 다양한 설계팀, 개발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팀들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기도 하고 그리고 갱신되기도 하고 또 최신화되기도 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모두 R&D 데이터 허브라는 곳에서 표준화되고 구조화되고요. 이 데이터 허브를 기점으로 이제 차량 개발 프로세스를 거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직원분들이 일하시는 이 디지털 업무 환경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디지털 업무 환경이라고 하면 제가 좀 예를 들어 볼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IT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쓰는 CAD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VR, AR 프로그램, 또 소프트하게는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등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D 데이터 허브를 시작으로 이 엔드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업무 환경까지 데이터가 서로 약속된 데이터가 잘 흐르고 적시 적소에 배포될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제 직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다들 좀 머릿속에서 떠오르시지 않으시죠? 약간 추상적인 주제이기도 해서 제가 약간 실생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앞서서 제가 21년 3월에 입사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정말 코로나가 좀 유행하던 시기라서 제가 더 기억이 나는 게 다들 그 넷플릭스나 아니면 쇼츠나 유튜브 이런 것들 자주 보시죠? 제가 그때 정말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직무의 역할 때문인지 그런 디지털 컨텐츠들의 이제 변화를 좀 눈여겨봤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동영상 보고 싶으면 내가 원하는 동영상 키워드 찍어야 되고 아니면 누가 이 동영상 제작했는지 구독하는지 검색해도 해야 되고 정말 좀 정보를 접근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다들? 다들 검색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냥 뜨는 거, 추천되는 거 바로 보고 자신들의 정보에 좀 최적화된 거 바로 원하는 동영상 이제 찾아보시잖아요. 또 예를 들 수 있으면 자취방 같은 거를 이제 대학생들은 구하실 때 저는 좀 고학번이라서 예전에 오프라인으로 진짜 부동산 다 하나하나 다 찾아가 보고 아니면 전화를 다 돌려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어떠세요? 요새는 그냥 어플리케이션으로 하나로 다 되잖아요. 이런 약간 과정이 진짜 짧은 시간 내에 저희 이제 디지털적으로 저희들에게 이제 주변이 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이 되고 있다의 사례로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조금 디지털 차량 개발 체계, 즉 저희 현대자동차의 차량 개발 체계로 확장해 보면 이제 현대자동차 개발자분들을 차를 만드시는 분들은 모두 데이터를 생성하는 주체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이 데이터를 다시 활용하는 주체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차를 개발하기 위한 의사 결정도 내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차량 개발 프로세스가 매우 효과적이고 그리고 정합성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흘러나가기 위해서는 이 개발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적시 적소에 이제 제공받는 게 필요하고요. 이제 저희 직무는 이런 최적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모든 파이프라인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이 직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에서 저는 이 차량 개발 전 데이터 활용을 위한 수집, 저장, 배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설계 데이터와 그리고 형상 데이터, 거기 들어가는 속성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정보들은 저희 현대자동차의 디지털 공간에서 하나의 디지털 차량으로 조립이 되게 돼요. 이 디지털 차량을 조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프리어셈블리라는 개념으로 조립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나의 차량은 실제 여러분들이 밖에서 보시는 현실 단위의 차량과 동등한 기능 수준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차량은 후속에 설계, 해석, 품질, 디자인, 마케팅 여러 부분으로 이제 공급되게 되고요. 이 부분에서 설계분들은 이제 자신의 부품을 좀 시스템 관점에서 점검하기도 하고 해석분들은 이제 해석 모델, 시뮬레이션 모델로 받으셔서 이제 차량 총합 관점에서 이제 차를 점검해 보시기도 하고요. 품질분들 또한 이제 차량 개발 선행에서 디지털 품질을 확보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인이나 마케팅 부분은 저희 차량 데이터를 좀 더 실사화해서 이제 고객님들한테 제공하거나 아니면 브랜딩을 위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가 흘러가는 것만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검증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 솔루션에 저희 차량 데이터를 직접 연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새는 이제 AI 솔루션이 좀 발달을 해가지고 MLOS 기반 환경에서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제가 좀 시각할 수 있는 예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저희가 리얼리티 모델이라고 하는 이제 차량 데이터 모델인데요. 이렇게 현실과 매우 흡사하게 3D 렌더링 기법을 적용해서 차량을 만들고 이것을 후속 부분에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후속 부분에서는 실제 환경과 차량과 동일한 환경에서 주행성을 평가한다던가 아니면 시계성을 평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오른쪽 위의 동영상은 아마 저 워크숍이나 시험장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실물 데이터와 함께 바로 이 IT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설계 정보를 바로 내려받아서 서로 교차 검증하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러 임직원분들이 통일한 솔루션으로 접속할 수 있는 왼쪽 아래와 같이 이제 검증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는 연구소에서만 이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기 부분과 이게 협업한 동영상인데, 생기 부분과 협업을 해서 이제 실제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차량의 작업성이나 아니면 이 공장 시설물의 배치 같은 것들을 점검해 보기도 하십니다. 저희는 이럴 때 데이터를 이제 좀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VR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작업자 두 분이 원격으로 접속하셔서 같이 이제 아마 제작성을 검토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좀 설명한 건 쉬운데, 실제 다음과 같이 그 뒤에서는 정말 복잡하고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저희 현대자동차가 1년에 차량을 정말 수십 종을 이제 개발하는데, 각 개발 차량마다 시작부터 양산까지 차량 개발 단계가 존재할 거잖아요. 그럼 그 개발 단계까지 포함하면 한 1년에 이런 방금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이벤트가 한 수백 번 정도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 그 수백 번을 이제 각 후속 부문이 통일된 데이터로 공급받고 그리고 활용하기 위한 운영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거를 저희는 형상 기반 차량 데이터 통합 운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운영 작업을 위해서는 이 3D 데이터가 담길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그리고 이 표준화된 데이터가 이제 담길 DB를 설계하고 아키텍처링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IT 운영 시스템을 개발하고 기획해서 이런 차량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데이터 운영만 하는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직접 받는 곳에서 활용하기 위한 엔지니어링 활용 기술 또한 개발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이제 패드를 사용한 뭐 검증 환경이나 아니면 AR, VR 관련 검증 기술을 개발하기도 하고, 아니면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도와 이제 설계 데이터와 연관시켜서 개발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만 해주는 게 아니고 실제 엔드포인트에서 쓰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현대자동차만이 쓸 수 있게 현대자동차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형태로 이제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가 크게 세 꼭지로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업무를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는 누구나 쉽고 그리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엔지니어링 환경과 데이터를 제공한다라는 모토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직무에서 어떤 키워드로 이제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정말 호기심의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키워드죠, 호기심. 아주 원초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생활을 지금 4년 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이 뒤를 돌아봤을 때 저를 제일 성장시켜줬던 게 뭔가 하니까 이 호기심이란 거더라고요. 실제 혹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이 호기심이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때보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해결할 때 더 에너지가 많이 분출이 된대요. 그만큼 강력한 키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런 키워드가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게 이제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때였는데, 첫 번째로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사례는 이제 데이터 경량화 로직을 개선하고 배포하면서 발전을 이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설계 데이터나 아니면 형상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무겁다는 특성이 때문에 후속 부분에는 좀 더 필요 없는 데이터는 경량화하고 그리고 줄여서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경량화하고자 했는데 이전 팀원분들이 만드신 프로그램이나 코드들은 일단 존재를 했고요. 근데 저는 이 좋은 데이터를 어떻게 좀 더 범용성을 높게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데이터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이제 A라는 영역에만 쓰는 게 아니고 뭐 검증에만 쓰는 게 아니고 뭐 다른 이제 VR이나 AR이나 이렇게 통합적인 관점으로 제가 데이터를 좀 쓰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표는 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이 프로젝트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정말 어려움에 바로 직면했습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해결 방법, 시작은 어떻게 할지.
이런 게 문제점으로 바로 다가왔는데, 제가 이때 좀 해결했던 방법은 일단 목표에 대한 부담을 조금 내려놓고 제가 지금 당장 궁금한 것들,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호기심이 생기는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형식은 어떻게 하고, 뭐 병렬 처리나 싱크로나이징은 어떻게 할까, 최적화는 어떻게 할까, 이런 약간 엔지니어링적인 호기심도 있었고요. 이 과제에 그냥 현재로 만족하면 안 되나, 아니면 정말 가치 있는 일인가, 이런 본질적인 호기심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혼자 해결하진 않고 이제 주변 동료분들과 이제 물어가면서, 아니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처음 세웠던 목표가 처음엔 되게 추상적이었는데 구체화돼서 결과물로 좀 다가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졌던 이런 궁금증들은 저의 배경 지식이 돼서 지금도 정말 잘 활용하고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호황성도 좀 더 높이고 무결성과 경량화도 많이 시키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시각화되는 렌더링 성능 또한 좀 더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이렇게 발전만 시켜주는 게 아니고 저를 도전하게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좀 프로그램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이런 프로그램 솔루션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우리 현대 자동차의 데이터를 딱 최적화된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좀 더 내재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고 요새는 팀원분들과 함께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전에 가졌던 호기심은 이제 배경 지식이 되어줘서 새로운 호기심과 결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영감을 가진 동료들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이 동료분들이 제가 가진 궁금증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기도 하고요. 조언도 많이 주십니다.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은 제가 궁금하는 거는 보통 남들도 다 같이 궁금해 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호기심을 공유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로우 코드 기반으로 좀 일단은 시각화 솔루션부터 내재화해보자는 도전을 가지고 자체 개발에 좀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기심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제가 성장하고 도전한 사례를 좀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인사를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정을 이어나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주신 이 자폐어를 보시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아마도 취업 도전이라는 운전대에 앉으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물론 그랬던 경험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 운전대에 앉기 시작한부터 열정을 좀 더 잘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운전대에 앉았다고 해서 과속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과속을 하다 보면 차도 위험하고, 그리고 엔진도 똑같이 지치게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차에서 내비게이션을 보듯이 자신의 이제 목표와 방향을 좀 잘 보시고, 창밖 보고 이제 뭐 비가 오게 되면 좀 속도도 줄이시면서 이제 조절도 해보시고, 그 대신에 열정은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잘 이어나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현대자동차와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데이터 관리 직무가 이런 열정을 좀 이어나가기에 아주 최적의 공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모두 많은 관심을 이 직무에 대해서 좀 낯설어 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고 많이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현대자동차의 디자인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치열하게 해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제가 얼마나 질문의 진심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질문의 진심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에서 디자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는 최윤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화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되기로 결심했다면 수학 선생님이 될지 미술 선생님이 될지 정해야 하고, 의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다면 어떤 전공과의 의사가 될지 정해야 됩니다. 공대를 졸업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학 전공자로서
연구자가 될 수도 있고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길들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엔지니어 중에서도 자동차 엔지니어, 그 중에서도 디자이너와 함께 일하면서 디자인을 구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는 디자인 엔지니어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 중에서도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은지를 정하셔야 하는 때가 이제 마주하게 되실 텐데요. 그때 떠올리실 수 있는 선택지 중에 하나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디자인 엔지니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현드린 것처럼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는 디자인을 구현해내기 위한 최선의 방안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부터 각각 45, 프로페시, 7 컨셉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들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물려받은 양산 차량들입니다. 컨셉카는 디자인적인 방향성이나 기술적인 방향성을 담은 말 그대로 컨셉을 담은 차량입니다. 디자인을 구현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컨셉카의 디자인 컨셉이 실제 도로를 돌아다니는 양산 차량에 그대로 녹아들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컨셉카는 왜 컨셉카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걸까요? 반대로 디자인은 왜 구현되어야만 하는 걸까요? 디자인에는 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미술과 다르게 기능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마다 디자이너들은 이 차가 어떻게 생겨야 하는가에 대한 안을 내놓습니다. 자동차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모든 요소들, 성능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차와 관련된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까지를 고려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이미지를 눈에 보이는 형태로 구체화해낸 것이 바로 이 디자인 컨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자인 컨셉을 최대한 그대로 고객에게 전달하는 것이 차가 어떤 형태여야 할까에 대한 최선의 답을 내놓은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를 고객에게 선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디자인을 그대로 구현해내야만 한다는 사명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면 그냥 디자인을 구현해내면 되는 거겠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디자인을 구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어려운 일입니다. 혹시 주문 제작 케이크나 맞춤 정장, 구두 같은 걸 구매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게 딱 맞는 거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더 비쌉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대만 만든다고 하면 원하는 형상대로 그리고 의도한 형상대로 만들어낼 수야 있겠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그런데 대량 생산용 자동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 조건들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처음에 디자인 컨셉이 제시되고 나면 저희 회사가 그리고 해당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서 디자인 컨셉을 정교화하고 구체화하고 최적화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수도 없이 많은 이슈들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 모든 조건들이 최선인 상태로 만족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 좋은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 수도 있고요. 다 좋은데 형상이 너무 복잡해서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도 있고 잘 만들어내기까지는 할 수 있는데 영 조립하기가 난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관련된 모든 부문이 모여서 다 함께 협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자칫하면 이 디자인 컨셉은 유독 쉽게 포기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건 당장 눈에 보이지도 않고 고객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그 기대 효과를 수치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장 숫자와 데이터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엔지니어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디자인이 가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디자인 컨셉을 잘 살려내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예쁜 걸 넘어서 이 차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답이 그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객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 중에서도
이런 디자인의 가치와 의미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그리고 절실하게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들입니다. 디자인이 물론 어떤 절대 선은 아닙니다. 저희가 설계와 디자인 두 부문 사이의 연결 다리로서 두 부문 사이의 시각 차이를 최대한 조율하고 좁혀 나가기는 하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희가 생각해도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면 그때는 또 디자인을 어떻게 잘 바꿔볼 수 있을지 디자이너들과 함께 치열하게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설령 이렇게 디자인을 바꾸는 선택을 할 때가 있을지라도 차량 개발 전 과정에서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의미와 가능성이 매 순간 고려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처음 제안된 디자인 컨셉은 다양한 조건과 여러 이슈들을 거치면서 그 형상이 조금씩 바뀌어서 양산 차량의 형태로 고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이 여러 개발 조건들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최대한 살려낼 수 있는 어떤 절묘한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렇게 이슈를 다룰 때 고려하는 다양한 개발 조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은 사실상 차량 개발과 관련된 거의 모든 것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처음에 차량이 기획되죠. 이 기획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실체화되는 첫 번째 순간이 디자인 컨셉이 제안될 때입니다. 이전까지는 다양한 아젠다들이 실체가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다면 디자인 컨셉이 제시된 이후부터는 이 여러 아젠다들이 디자인 형상 내에서 각자의 위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인 각 요소마다에는 차량 개발 전 부문에 아젠다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때문에 디자인과 관련된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는 차량 개발 전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도 보면 적어도 각 재료의 맛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소금이 없을 때는 대신 간장을 넣는다든지 마늘을 넣더라도 얼마나 넣을 건지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가 가능합니다.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을 바꿔야만 하는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이 부품을 조금 바꿔서 해결해 볼까? 아니면 저 조립 방식을 조금 바꿔서 해결해 볼까? 이런 솔루션을 생각해내기 위해서는 부품과 시스템 모두에 대해서 최대한 잘 전반적으로 두루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동차에는 수만 개의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각 부품마다 담당하시는 설계, 시험, 생산, 품질 등 여러 전문가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과 그분들의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그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지어 절묘한 아이디어까지 생각을 해내기 위해서는 이 모든 부품과 시스템에 대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분석을 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또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지금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은 어떤지,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함께 유관 부분과 논의를 해 나가야만 다양한 개발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면서도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절묘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때에는 특정 아이템에 대해서 전문가에 준할 만큼 깊이 있게 스터디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저희는 차량 개발 전반에 걸친 이 포괄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이슈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처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의사결정이나 판단, 경험이 쌓여 나가다 보면 특정 시스템의 전문가와는 또 다르게 차량 전체를 바라볼 줄 아는 토탈 엔지니어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디자인 엔지니어링의 성장 비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무형의 가치와 의미가 고객에게 최대한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찾아내고 이 찾아낸 솔루션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토탈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직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왜 이렇게까지 질문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차량은 현대 팰리세이드입니다. 성능과 외관을 일부 개선시키는 페이스리프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였는데요. 이미 아빠차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인기를 최대한 잘 이어나가는 것이 이 프로젝트 전체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전면부 얼굴에 해당하는 프런트 범퍼 내에서 램프를 최대한 외측으로 이동시켜서 같은 점폭 안에서도 차가 더 커 보이게 하는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고 했습니다. 팰리세이드 하면 기대되는 커다란 아빠차라는 이미지에 적합한 외관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더 강인하고 와일드한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 디자인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디자인적인 컨셉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컨셉에 대해서 모든 부문이 다 함께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큰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저희가 차량을 조립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면 기존 차에서는 램프의 외측에 공구를 집어넣어서 램프를 차체에 고정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램프를 외측으로 이동시키다 보니 원래 사용하던 홀이 램프에 의해서 가려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홀의 위치를 변경을 시키자니 내부 구조를 대폭 수정해야 돼서 돈과 시간 측면에서 손해가 막심했습니다. 하지만 외관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램프를 외측으로 이동시키는 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디자인적인 컨셉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램프를 차체에 고정시키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 이슈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하다 못해서 넘치기 시작할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홀이 가려진다고 해서 조립이 안 되는 걸까 하는 이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전면에서 봤을 때 홀이 가려지는 거는 맞지만 약간 사선 방향으로 조립을 진행한다면 램프에 가려지지 않고 조립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으니 이 아이디어를 생산 부문 엔지니어 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토의를 해봤습니다. 생산 부문에서는 조립의 방향이 사선이 되면 조립 산포가 발생하는 방향 또한 틀어지기 때문에 이제 품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려사항이 이해는 됐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디어를 포기하기에는 더 이상 디자인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만큼은 전문가에 준할 만큼 깊이 있게 내용을 파헤쳐 봐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산포가 발생할 걸로 우려되는 부위가 어디인지, 또 얼마만큼 문제가 악화될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혹시 기존 차량들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나 우려를 표하시는 건지, 이런 모든 가능성들과 드는 의문들을 약 2달 반 가량 동안 관련 부서의 담당자분들과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해결책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는 조립 산포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부위가 저희가 이슈를 이야기하는 부위와는 거리가 꽤 떨어진 곳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램프를 사선으로 조립하는 것만으로는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팰리세이드 페이스리프트의 강인한 인상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등장하기까지는 지금 들려드린 것과 같이 차체 구조를 최대한 바꾸지 않으면서도 디자인을 살려내기 위한 디자인 엔지니어 그리고 설계 생산 부문 엔지니어 분들의 땀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정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디자인 컨셉을 제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작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생산 조건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봐서 이슈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제가 가진 제약 조건들 안에서 가능성이 있겠다고 판단되는 절묘한 아이디어 하나를 떠올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각 부문의 노력과 정성이 이 디자인 구현이라는 방향으로 정렬되게끔 제가 역할을 한 겁니다. 차량 개발에서 생기는 이 수없이 많은 이슈들에서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방식으로 매 순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소화하고 있는 광범위한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토탈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은 활동하는 무대 또한 굉장히 폭넓습니다. 디자인이 있는 곳이라면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포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스튜디오들을 오가면서 해외 디자이너들과도 활발하게 협업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도 있지만 글로벌 커리어 패스를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자인을 구현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엔지니어링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해법을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프로 질문러로서 여러분들께도 질문을 한 가지 던지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엔지니어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다면 그 중에서 어떤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신가요? 같은 엔지니어여도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느냐에 따라서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목적이나 방식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선택을 하시기 전에 이 점에 대해서 꼭 한 번씩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고민하시는 과정상에서 디자인 컨셉의 제품화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설계 부문과는 또 다르게 토탈 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저희 디자인 엔지니어링이라는 직무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엔지니어 중에서도 어떤 엔지니어가 되어 보실지 각자에게 최선이 되는 선택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어떤 선택이 되었든 여러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직무에 대해서 소개드린 최윤아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